네이버에 병원을 들어갑니다. 거기 가면 병원에 의사 수가 적혀 있어요. 그 수랑 실제 그 병원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의사 사진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 수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로 자기 병원의 규모가 작은데 꿀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고요. 아니면 실제로 등록이 안 된 원장님들을 등록을 해놓은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이거 꿀팁인데? 하버드 대학교에 2주 동안 뭐 짧은 코스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 걸 듣고 와서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다고 광고하시는 분 잘 본 적이 있어요. 서울대에서 단기 무슨 코스가 있거든요. 그런 거 듣고 서울대 나온 것처럼 포장해서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병원에 가면 있잖아요. 그거를 확인하세요. 원장실에 가셔서. 치과를 고를 때 조심해야 하는 치과도 있을까요? 요즘 치과의사 협회에서 일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요즘 치과계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는 쪽들은 불법 광고하는 쪽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광고조차도 불법을 시작하는데 나머지는 괜찮을까 싶고, 불법 광고 자체가 비정상적인 방법을 많이들 하거든요. 제일 간단한 건 이제 여러분 이제 유튜브 많이들 보시잖아요. 유튜브를 딱 클릭했을 때 이제 광고에 상당히 뜨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뭐 비용 뭐 얼마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성남시에 있다. 그러면 성남시 주민 누구에게는 얼마 혜택을 준다 하고 클릭을 해보면은 거기에 이제 자기의 인적사항을 넘기게 돼 있어요. 뭐 내 이름, 뭐 휴대폰 번호, 그리고 뭐 어떤 건 이런 것도 있대요. 어디 치아를 임플란트 할 거냐, 뭐 몇 개 필요하냐, 그런 것도 적어라. 다양한 정보를 빼가는데 그런 정보들을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사가지고 치과에서 그런 정보를 사는 곳들이 있어요. 불법 광고 업체랑 같이 운영하는 치과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데가 항상 문제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쪽은 미리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이제 환자분의 인적사항,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받아서 하는 광고를 DB 마케팅이라고 맞아요. 저희가 단어를 써요. DB 마케팅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그리고 이 DB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팝니다. 그러면서 환자분들의 이런 인적사항을 통해서 병원도 있고 환자 유인을 하는 거죠.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DB 광고로 이제 사실 예전에 강남에 이제 투명치과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제대적으로 이제 쉽게 해서 먹튀 치과로 큰 소란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사실 아직도 지금 SNS 광고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이런 광고를 통해서 가는 치과는 조금 멀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또 이제 가격도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요즘 상담하다 보면은 이런 말씀 하십니다. 내가 광고에서 얼마를 받는데 진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왜 여기는 그렇게 못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 가격이 가능한가 좀 의심스럽긴 해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병원 운영한 지 10년 넘었는데 이제 그런 가격이 가능할까? 그러면은 뭔가 다른 데에서 그런 걸 보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가격을 이제 내세워서 광고하는 그런 치과들도 조금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요. 치과 방문 시 어떤 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까요? 경력을 너무 허위로 썼는 데가 많아요,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교에 2주 동안 뭐 짧은 코스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 걸 듣고 와서 나는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다고 광고하신 분들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양면을 보셨을 때 지금 학교 같은 경우도 허위도 많아요. 특히 맞아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를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대에서 단기 무슨 코스가 있거든요. 그런 거 듣고 서울대 나온 것처럼 포장해서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대 출신으로서 그런 점을 좀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근데 뭐 그분들이 정말로 본인이 정말 자신이 있고 그러면 굳이 그렇게 쓸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이력을 허위를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양심의 문제, 의사의 양심. 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양심도 지키지 않는 의사 선생님이 진료에선 양심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허위 양력 쓰는 원장님들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참, 근데 알기가 어렵죠. 환자분 입장에서는. 그게 또 있어요. 문제예요. 학교를 어디를 나는지를 봐야 돼요. 보통 보면은 뭐 대학 뭐 석사 박사 이런 거 적어 놓은 데는 대부분 이제 허위가 아니라 이제 학력 세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어디 치과 대학 어디 뭐 치과 대학원 딱 정확히 명시하는 곳은 진짜로 학교를 나온 분이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른 학교 정말 석사만 갑자기 적혀 있다, 그리고 박사만 적혀 있다, 그리고
그냥 외국 대학 이름이 그냥 막 적혀 있다? 그럼 그거는 제가 봤을 땐 대부분 근데 저는 성의가 이런 아니에요. 분도 봤어요. 안타까운데 네. 학부는 서울대학교를 나오셨어. 아. 근데 치과대학원을 저희가 서울대학교 치과 전문대학원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서울대 치과대학을 바로 못 갔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을 대학 가야 졸업했어야 되는 되죠. 건데 네.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부산대 치의학 전문대학을 나왔는데 자기는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적으신 분을 제가 봤어요. 그런 것도 어렵네. 있어요. 왜냐면 서울대학교 졸업한 거 같잖아요. 병원에 가면 동문패가 있잖아요. 아, 서울대학교 준 동문회요? 서울대학교 주는 동문패가 있어요. 우리 그 동문패. 그거를 확인하세요. 원장실에 가셔서. 우리 동문회 어딘지 알아요? 네, 상담실에 있어요. 그쵸. 근데 상담실에 환자분들 거의 잘 안 보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일단 저는 이제 양력을 허위로 기재했는지 아닌지를 좀 보시는 것도 하나의 가장 뭐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서울대학교를 이제 표방해서 쓰는 분들이 생각보다 가짜가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저도 놀랐어요. 근데 이제 새로 생겼다고 해서 그 원장님도 새로 생긴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새로 생기면 봤을 땐 경험이 많으신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의사는 경험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딘지 맛집도 마찬가지예요. 식당도 새로 생기면 뭐 가보고 싶잖아요. 맞아요. 맛있을 것 같고 또 하시고 이제 치과나 병원도 가면 막 시설이 최신식일 것 같고 다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을 수 있어요. 좋을 수 있는데 그거와 의료진의 질은 실력은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것이 동일시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외형만 보고 화려하다고 해서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수준이 실력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별개로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 병원 인테리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나쁘진 않지만 병원 선택할 때 인테리어만 보고 하시는 건 또 아니다. 그래서 가능한 중요한 거는 나를 치료자는 누구냐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임플란트 같은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결정하실 때 고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비용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누가 심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의료 서비스를 행한 실제 행위를 하는 의사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의사 선생님을 보고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일 어렵죠. 과잉 진료를 하는 치과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이런 거는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6개월 전에 검진을 받았어요. 충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6개월 뒤에 갔어요. 근데 충치가 갑자기 막 열 몇 개가 나오는다. 이러면 저는 조금 문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너무 일단 낙심하지 마시고 속상하지 마시고 다른 곳도 한번 가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사실 치과 의사가 세우고 중요하죠. 치과 의사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중요하죠. 간혹 아닌 위진사 경우가 선생님들 있구나. 아니면 실장님이라고 하시잖아요. 음. 실장님들이 치료 계획을 세우고 치료 계획을 설명해 주는 병원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병원들은 아무래도 쉽게 말해서 원장님이 환자분들을 세세히 보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곳은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치과가 좀 과잉진료 아무래도 할것 같습니다. 치료 계획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잡는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덧붙이자면은 좀 설명이 좀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당황했던 경우가 언제냐면은 환자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신경치료라는 걸 하다가 중간에 우리 병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쭤봐요. 신경치료가 혹시 왜 들어갔나요? 라고 여쭤보면은 절반 맞아요. 이상이 몰라요. 저는 그건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치료 받을 때 이유가 뭔지, 원인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주는 치과를 선택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과잉 진료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과도하게 이벤트나 할인을 하는 경우. 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 심을 때는 얼마인데요. 하나 더 심으면은 얼마 좀 비용 낮춰줄게요. 그냥 요것도 심으세요. 그러면은 이제는 혹한단 말이야. 그럴까? 하면서 하나 심을 때가 10원씩 빼준다. 그러니까 그래. 요거 저도 하나 쏠깃할 것 같은데. 옆에 거도 그냥 빼지 뭐.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조금 저는 좀 걱정이 좀 돼요. 그리고 원장님이 아예 바뀌고 병원 이름이 자주 바뀌는 병원 있죠. 병원 이름 바뀌는 거는 네. 조금 문제 있어요. 병원 이름이 자주 2, 3년마다 바뀐다. 그 병원은 문제가 확실히 있습니다. 네, 뭔가 이유가 있어서 바꾼 거거든요. 거기까지만. 그리고 저는 교정 같은 경우는 원장님 절대 바뀌면 안 된다 생각해요. 특히 교정 치료는 이게 맞아요. 한두 번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뭐 한 달, 두 달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정 치료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좀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교정 치료만큼은 정말 이제 원장님이 직접 끝까지 책임지고 주인인 원장님, 대표인 원장님이 직접 보는 곳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치과 선택 시 꼭 확인해야 할 한 가지 있을까요?
여러분, 병원을 선택하실 때요, 이거 하나 좀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네이버에 병원을 들어갑니다. 거기 가면 병원에 의사 수가 적혀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에 의사 수가 몇 명 등록이 되는지 적혀 있거든요. 그 수랑 실제 그 병원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또 의사 수가 적혀 있어요. 의사 수가 너무 수가 아니라 의사 사진이 있죠. 네, 의사 사진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 수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병원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병원의 규모가 작은데 큰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고요. 아니면 실제로 등록이 안 된 원장님들을 등록을 해놓은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병원 제가 봤을 때는 좀 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좀 과대 광고 중에 하나죠. 네, 과대 광고고 그렇다면 이 원장님들은 언제 사질지 모르는 거예요. 정시로 등록된 원장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갔는데 그 원장님이 저를 진료를 했어요. 근데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이 안 되신 거거든요. 이 원장님 언제 사실지도 모르는 거죠. 내 진료가 끝나지도 않은 거죠. 저는 이거는 좀 한번 또 체크를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네요.